우리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자, 오늘은 한 고대 왕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선택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리더십의 원칙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마침내 내 눈앞에 딱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망설이기 있나요? 바로 행동에 나서서 그 기회를 꽉 잡으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었어요. 고대의 영웅 다윗이죠. 자신을 수년간 끈질기게 쫓던 사울 왕이 죽고 그토록 바라던 왕의 자리가 드디어 비게 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윗의 첫 행동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는 왕자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에 잠시 멈춰섰어요. 그의 첫 번째 원칙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모든 게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왕자를 향해 돌진하는 대신 그는 먼저 자신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부터 했던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요. 우리가 낯선 선에서 길을 찾기 전에 나침반을 꺼내보는 것과 똑같아요. 내 감만 믿고 무작정 뛰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현명한 등산가는 잠시 멈춰서 방향을 확인하죠. 다윗에게 기도는 바로 그런 전략적인 나침반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여러 고대의 지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에요. 내 계획보다 더 큰 흐름이나 원칙을 먼저 인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겸손하게 방향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럼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기서 그의 두 번째 놀라운 원칙, 바로 인내가 드러납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자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12부족 중에 딱 하나의 부족, 그러니까 전체의 12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왕국의 왕이 되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약속받았는데도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권력을 한 번에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왕국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길을 택한 거죠. 이 시기를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나무가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단단한 나이테를 한 겹씩 또 한 겹씩 더해가는 과정과 같아요.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내실과 진짜 힘을 길렀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기다림이 결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작은 왕국의 왕으로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 동맹을 맺고 심지어 원수의 가문까지 품는 그런 관용을 보여주면서 리더십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훨씬 더 강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힘을 기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조급한 인간의 야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다윗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서둘러 움직였어요. 시대의 흐름이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은 왕의 아들을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자신만의 왕국을 아주 급하게 세웠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더 큰 시간표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졌다면 아브넬의 왕국은 인간의 조급한 야망의 뿌리를 둔 거죠. 한쪽은 작게 시작해서 통합을 이뤘고 다른 한쪽은 권력 장악으로 시작해서 결국 분열과 내전을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쌓은 모래성,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파도 한 번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인간의 꾀로 급하게 세운 아브넬의 왕국은 결국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다루는 3단계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방향이 맞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둘째, 더 큰 자리를 탐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책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힘을 기르는 전략적인 시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기다림의 시간, 어쩌면 답답하고 더디게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진정한 힘과 내실을 기르는 필수적인 훈련의 시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충실하게 다스려야 할 작은 왕국은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든 가정이든 혹은 내면의 성장이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그 작은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